다자하오. 그럼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5급 김민아 강사입니다. 저희 파고다 5급 종합서가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합서와 함께 여러분들께 새로운 인강을 이제 촬영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쓰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과 함께 각 파트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많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이 종합서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합격이 가능하느냐라고 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yes, 是的,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可以呀.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문제들이 다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파트별로 특히 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플러스 5급이긴 하지만 어법의 기출을 많이 쌓고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 수로문, 받자문, 뭐 빼이자문 이런 건 당연하고요. 실자문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수로문, 주술 수로문, 심지어 주어, 수어, 목적어, 부사어 이런 식으로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 있죠. 네, 이런 것까지 제가 싹 다 넣어서 마치 기초를 강의하듯 어법 강의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정말 어법 용어라든지 구조 때문에 문제에 이렇게 막 걸리고 넘어지게 되고 못 푸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천천히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제가 강의해 드리니까 저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원고지 쓰기죠. 네, 두 번째 문제. 원고지만 보면 답답하고 뭘 써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와요, 선생님인데 여러분 원고지 문제는 크게 두 종류인 거 알고 계세요? 아마 지금 OT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어를 5개 주어지고 이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원고지 80자를 쓰세요 하는 것과 또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 하나 보여줍니다. 4급은 그림 보여주고 단어 보여주고 문장 쓰는 거였죠. 근데 5급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보여준 다음에 또 원고지를 줘요. 그 다음에 이 원고지 속에다가 역시 80자 내에 작문을 하세요. 벌써 이렇게 간단한 소개만 들어도 대박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담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런 순서로 쓰시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OT 강의와 그리고 저희 본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해결책을 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쓰기 1파트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 맛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단어의 덩어리들을 4개, 5개 정도 주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 단어를 본 다음에 완벽하게 문장을 완성시키라는 건데 늘 항상 수어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라고 하죠. 나중에 사역동사 관련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사역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이 링자는 누구라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이런 의미로 그럼 누가 같아요? 랑우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새 시험에서는 랑도 나오고 링도 나오지만 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가는 것 중에 추시라든지 혹은요 시더가 또 나옵니다. 이런 애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최신 경향의 파악인 거죠. 최신 경향의 파악.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최근 시험에서. 그럼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 링이 지금 보이고 랑이 보이듯이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무슨 동사다? 사역 동사다 생각하셔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첫 번째 동사고 가운데 끼어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락을 시키다 해서 사용문은 반드시 두 번째 수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을 통해서 얘가 사용문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나머지 단어들을 보면서 두 번째 수어가 될 만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수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수어가 아닌 것들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럼 결국 남아있는 아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타던을 더다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단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잠깐 냅두겠습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做法, 만드는 법, 혹은 방법이라는 파로 끝났어요. 그럼 이거 봐도 누가 봐도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자리로 가는 겁니까? 네, 두 번째 수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더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구조의 중요성. 그래서 어법 강의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건데 사용문을 1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정말 마치 기초 강의를 하듯이 찬찬히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신 경향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어휘들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충분하게 여유롭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완성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수어는 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다른 애들이 아니니까 차지가 됐던 거죠. 이하는
유감이다, 유감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감스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요? 他的做法, 그의 방법이 해서 합쳐져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他的做法令人遗憾, 그의 방법은 정말 사람을 유감스럽게 만든다라는 사용문이고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해 1파트, 즉 쓰기 1파트죠. 쓰기 1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결국 어법과 어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 어법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원고지에 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99번 문제. 99번은 단어를 5개 주고 여러분한테 문장을 만드세요. 글을 만드세요. 80자 내외에 글을 쓰세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선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 단어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진을 하나 만드는 거야. 영상물을.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글로 쓰십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나는 여기에다가 결혼식에 참가하다 해서 결혼식을 쓰고 싶은데 결혼식이란 한자를 못 쓰는 거예요. 찬지하를 보고서. 아니면은 신혼여행을 갔다라고 쓰고 싶은데 신혼여행을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쓰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생기게 돼요. 쓰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또 지워요.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시간이 버려지게 되고 결국 반도 못 채우고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서로 소통은 못하지만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얘기하고 계시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시험장에서 많이 봤고요. 그런 친구들을 지우고 쓰고 마지막에 2줄 써서 내는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순서를 보실게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다 보면 선생님 단어 의미 하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보류. 안 쓰는 건 안 돼요. 쓰긴 쓰지만 이 글 속에 섞어 들어가면 글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유추하셔서 꼭 넣으셔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我喜欢什么라는 정말 약간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다가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2개 모르면요? 3개 모르면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지 말았어야죠. 미안해요. 왜냐면 이 단어의 구성을 보면 정말 많이 나올 때는 4급 단어가 2개에서 이 3개까지 4급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결국 5급 단어는 다시 또 2개에서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도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5급 단어가 지금 다 100%가 아니고 2개, 3개밖에 5급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2개 모르면요? 3개 모르면요? 그러면 그 5급 단어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장 가면 안 되고 다음번 시험에 참가하셔야 돼요. 좀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실이기도 해요. 자, 근데 혹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잠깐 보류하고 아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글을 쓰셔야 되는데 바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서 못 쓰는 단어가 연상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별로 가지를 치셔야 돼요.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행복이라면 感到幸福 나는 얘랑 感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찬지하라면 내가 시험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거 쓸 줄 안다. 쓸 줄 아는 것들에 대한 가지치기. 대신에 그 시간에 한자를 쓰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병음으로 내가 쓸 줄 아는 것들에 대한 병음을 이제 써놓고 다음에 가지를 친 다음에 이렇게 언어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말덩어리.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글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게 뜻 모르는 단어, 아까 안 썼던 단어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한 요령인 것 뿐이지 사실 이렇게 강의 한 번 듣는다고 이 쓰기 2파트에 이 99번 문제 강의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이 막 수직 상승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실력이 올라가느냐? 사실 독해랑 쓰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해 쪽에서 어휘량을 많이 키워 놓으셨어야지 쓰기 쪽에 와서도 얘가 얘랑 짝꿍되는 거지 라는 것이 연상이 되면서 글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공부하시고 독해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 자기의 단어 수첩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작문으로 가볼게요. 그림 작문 여러분한테 그림을 하나 주죠. 근데 이 그림에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우주에 나가서 뭐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어떻게 막 행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막 트랙터가 엄청 크게 나와서 막 농사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미경이 나와서 막 이렇게 미세한 세균을 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그림은 안 나요.
보통 일상생활 관련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관련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뭉뚱그려 쓸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일상생활 관련, 스포츠 관련 그림, 그리고 환경보호 관련 그림, 그 다음에 회사 관련 그림, 가정 관련 그림, 이런 애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일기나 혹은 논설문으로 쓸 수 있는데 패턴을 제가 주어드립니다. 일상생활 그림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회사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말 그런 패턴이 있어요. 제가 패턴 암기하시라고 또 종이를 다 드려요. 병원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외우세요 라고 페이지와 종이까지 다 드리니까 그거 외우시면 시험장 가서 정말 제가 드리는 것만 드려도 70%는 쓰실 수 있어요. 정말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그날그날 드리는 숙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별 어휘를 제가 드리니까 자기 스스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HSK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듣기, 독해, 쓰기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합적인 실력을 물어보는 거죠.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어법도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본인 스스로의 문장 구성력, 어린아이들이 HSK 5급 참가하면은 쓰기는 거의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고급스러운 스토리를 아예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어휘라든지 어법이라든지 구성하는 능력, 글 구성하는 능력,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중국어를 머리 다 커서 20살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중국어를 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초창기 때 저를 생각해 보면 1년이 뭐예요? 막 3년,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짜잔한 어법이 헷갈리고, 얘랑 같은 단어였나? 단어도 굉장히 헷갈리고,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엄마 마음, 가족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단어도 그냥 이건 이거예요 라고 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암기시키는 그런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암기 비법도 말씀드리고, 어법도 정말 이 사람이 중국어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기도 여러분들의 그런 막막한 마음, 글을 짓지 못하는, 내가 글을 구성시키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아예 통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구성을 드려서 이제 제공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눈곱만큼도 일로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강의만 꾸준하게 들으시고 복습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시간 동안에 완성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막 자신에 차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오히려 이게 자신의 모습이니까 그럼 너가 얼마나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자료를 주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再见!